자, 오늘도 진도를 블락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린 이미 이걸 다 정리했는데 불구하고 또 해요. 아,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자, 뭐예요?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와 그죠?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흔히 알파 베타로 근을 놓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와 계수 A, B, C. 그거 계수.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와 계수 사이에 특정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대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른답니다. 어떤 관계가 있어요? 씨, 두근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 아까 나왔던 그거네. 그죠? 두근의 곱은 무조건 A분의 C. 그죠? 왜 그런지 이유 설명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제가 할 거예요. 시간 없어. 빨리빨리 가자. 자, 근이 만약에 알파였다 칩시다. 근이 만약에 베타였다 칩시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되고요.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죠? 그죠? 당연히 요 파트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요 파트에는 두근의 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마이너스를 달고. 그죠? 최고치 함계수가 만약에 1이라면은 그냥 여기 들어온 이게 두근의 합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 들어오는 값이 두근의 곱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8이었다 칩시다. 그죠? 그죠? 그럼 두근의 합은 무조건 얼마고요? 2고요. 두근의 곱은 무조건 8이요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필연적이에요. 맞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형태로 확장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고 어떤 A가 붙어 있다 칩시다.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 A 붙고 여기도 A 붙고 여기도 A 붙고 이렇게 정리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개수를 A, 요 개수 전체를 요 개수 전체, 요 개수 전체 이거를 만약에 B라고 놓고 초록색 어디까지 라인 갔는지 봐야 돼요. 이걸 전체를 C라고 놔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일반적인 형태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퀄 0 형태 2차식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듯이 뭘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그러면 뭐 나온지 한번 볼 거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개수 A. 여기 개수는 마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죠? 그런데 어디에? 마이너스 붙였지 A분의 B에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여 플러스 바뀌겠네. 그죠? 어머나 제기랄 날라가고 결국에 뭐밖에 안 남아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하면 두근의 합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죠? 자, 뭐 할 거야 우리는? A분의 C도 봐야죠. A분의 C를 하면 A분의 C는 A 알파 베타. 어머 제기랄 날라가고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근의 곱이 나올 수밖에 없네. 당연히.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에서 두근의 합이나 곱이 궁금하면 이걸 실제로 풀고 있는 미친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어떻게? 근과계수 관계 때려 넣어가지고 아름답게 풀지 않고도 두 근의 합과 곱을 쉽게 판단해낼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이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이름 붙이고요. 근 알파 베타와 계수 ABC 사이의 관계라고 이름 붙이고요. 갖다가 써먹을 거라고요. 자, 이걸 어디서 또 했었어? 이 짓을? 말 나온 김에 정리하고 갑시다. 자, 3차 방정식이었다 칩시다. x-알파, x-베타, x-감마 근 3개 이퀄 0. 3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자, 우리 시간이 지나서 또 희미해졌겠지만 다항식의 핵심 한 단어가 뭐였어요? 예측, 구조 해석. 그죠? 구조 해석해 봅시다. 이거 전개하면 당연히 x 3승 나오고요. 마이너스 달고 알파의 x제곱, 베타의 나머지 x제곱. 그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알파 베타 하면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x. 그럼 여기는 알파 베타의 베타 감마의 감마 알파의 x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올 수밖에 없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자, 이제 이거는 엄밀하게 A 붙이고 이러지도 않아요. 바보가 아닌데 이미 봤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이미 봤잖아. 그죠? 그래서 세근의 합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의 플러스 D 이퀄 0의 일반적인 3차 방정식 구조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세근의 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A분의 C가 될 수밖에 없겠네. A분의 C. 그죠? 자,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굳이 A를 곱하고 그 짓을 똑같은 짓은 안 해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까지 확장. 자,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실제 시험에 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게 가공 처리, 써먹을 수 있게 가공 처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꺼낼 수 있어요. 자, 흔들리지 않게 정리하겠습니다. 분모는 무조건 뭐가 와요? 분모는 무조건 최고차 한계수 A가 오고요. 뒤에 있었던 계수 BC가 순서대로 따라와요. 그죠? 여기는 1차, 2개 곱하니까 2차. 그죠? 자, 여기도 봅시다. 1차, 2개 곱해요 2차, 3개 다 곱해요 3차. 차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죠? 분모는 얼마로 고정돼 있고요? AAA 고정돼 있고요. 나머지 BCD가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어. 뭐 출발하죠? 맞출발. 맞출발했다가 부호가 뿔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도 맞출발, 뿔, 다시마. 다시마 먹는 다시마 아니고요. 다시 마이너스. 그죠? 네. 이 새끼 이거 집중 안 했어. 그지?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아, 이 새끼 집중 안 해가지고. 자, 쌤 근데요.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베타 되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1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면 알아서 마이너스 값 처리될 거고요.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게 뭐 근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무도 얘기한 사람 없고요. 확정된 거 없어요. 근은 얼마든지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루트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상력의 날개를 엉뚱하게 펼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가 됐건. 뭐가 됐건. 자, 불만 없이 이의 없이 다 끝났나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 했던 얘기고요. 근 때려놓고요. 방금 전에 봤던 그거네. 우리 이거 증명할 때 했던 거. 그죠? 요거. 그죠? 그죠? 네, 최고차항이 1이라면 두 근의 합 들어오고 곱 들어오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외울지 말고 그냥 전개하면 돼요. 그죠? 어떤 근을 가지는 2차식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근 때려넣고 근 때려넣고 작성하고 전개해버리면 그 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2차 방정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x값을 구해라가 아니라 x값을 던져주고 그런 근을 가지게 되는 2차식을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인수분해 딱히 의미 없고요. 켤레라는 표현이 어디에 쓰이는 표현이죠?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그죠?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그죠? 왼쪽 오른쪽 짝이 있어요. 그죠? 자,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근의 공식을 불러봅니다. x 이퀄 얼마? 2a분의 x 이퀄 2a분의 마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의 마이너스 4ac. 자, 이걸 가공 처리해 볼 거야. 자, 이 새끼를 가공 처리해 가지고 x 이퀄 2a분의 마비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 2a분의 마비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의 마이너스 4ac. 그죠? 자, 근의 공식에 때려 넣었을 때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 그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2뿔 루트 3이 근이었다 치자. 그죠? 그러면 근의 공식에 때려 넣어서 구했다고요. 그럼 무조건 모두 근이 될 수밖에 없어. 2마 루트 3도 근이 될 수밖에 없겠네. 네, 세트로 움직여요. 근의 공식에 때려 넣어서 만든 거 아니야. 루트는 누가밖에 못 만들고 이 새끼밖에 못 만들고요. 그죠? 그러니까 2뿔 루트 3이 근이었다면 2마 루트 3도 무조건 세트로 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혈내근 관계에 있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마 i가 근이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1뿔 i. 왜요? 이 허수 i도 이 새끼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죠? 다른 어디에서도 i가 나오지 않아요. 유리계수 2차식일 때는. 그죠? 그래서 1마 i가 근이면 1뿔 i도 무조건 근이 되더라.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이름 붙여요? 혈내근 관계가 있다. 얘도 혈내근 관계가 있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를 해봅니다. 해야 될 필요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자, 아니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 세 개 있어요. 자, 이거 집중, 이거 집중. 전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검토. 알아서 검토. 검토라고 할 때는 싹 다 풀지 말고 이슈가 될 만한 걸 풀어보자고요. 홀드하겠습니다. 풀어보고 다시 갈 거예요.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질 문제들에서 확인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세요. 근과 계수 관계. 끝. 자, 두 수를 근으로 하고 계수가 1인. 그죠? 자, 이 자식은 어떻게 결론날 거고요? 아주 일반적인 x 뿔 3 될 거고요. x 마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이 근이 뭐 3이야. 응.
네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게 2로 보이는 거야. 3이야. 자, 보겠습니다. 자, 근이 2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5였다 칩시다. 원식을 만들어 봅니다. 빨리 불러. x가 2분의 3. 너같이 할까봐 시켜본 거야. 자, 알겠죠? 바로 가셔야 돼요. 어? 바로 못 가요? 이거 이거 안 돼요? 되죠. 안 돼요? 아니, 솔직히 안 되죠. 돼요. 근데 왜 x-2분의 3을 외쳐요? 대도 않게. 원래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안 가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이겁니다. 아주머니 여기 집중. 엉뚱한 거 풀지 말고. 자, 이거 갑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그것도 저 위에처럼 풀어야 돼요? 어떤 것처럼요? 이것처럼요? 아니요. 아, 어디요? 아니지 않아요. 아니니까 물어보지, 자식아. 그죠? 어, x가 네, 이거는 x 이퀄 2 뿔마 i였다는 얘기고요. 그죠? x마 2는 뿔마 i였다는 얘기고요. x 제곱 마이너스 4x의 뿔 4 되고 이퀄 마일이죠. 그래서 넘어와서 x 제곱 마 x의 뿔 5 이퀄 0이라고 끝내주셔야 되죠. 우와. 그걸 생각하면 대부분 생각 안 해, 이거. 근데 이게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오류가 굉장히 줄어들어. 이게 근과계수 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유용하지 않아. 왜 유용하지 않냐면 부호 헷갈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 풀다가 삽질하게 되거든요. 알고 틀려요. 이렇게 돼. 우와, 100점! 이러고 나와가지고 89점 맞는 일이. 서술형이요? 아니, 뭐 그냥 문제 객관식도 틀려.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생각보다 니네들이 연습이 충분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연습이 충분해져도 컨디션에 따라서 미친 듯이 실수가 나오는 포인트가 근과계수 관계야. 부호 판단하다가. 근데 이 짓을 하면 어떻게? 이걸 근과계수 관계로 풀면 어떻게 돼? 두 근의 합 4. 그러면 x제곱에 마 4x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두 근의 곱은 5니까 뿔로 하면 될 것 같잖아. 이렇게. 그죠? 근과계수 관계로 풀어도 되거든, 솔직히. 더한 값 들어오고 곱한 값. 그죠? 결과는 똑같아.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 필드에서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대하고 풀 때 이게 생각보다 오류가 되게 많이 나. 긴장하고 시간 없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야. 뺑이를 치면서 실수가 안 날 때까지 연습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알고 있던가. 네. 예. 네. 기본적으로 노가다 없이 아름다워지길 바라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억하시고 써먹을 수 있으시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밑에 것도 문제 생겨요. 원래 개념 체크 잘 안 풀어주잖아. 그죠? 풀어주는 게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생각보다 오류 생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그냥 어디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고 끝나요.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정확하게 하면 실수 범위도 아니야. 루트 범위도 인수분해 잘 안 해. 그죠? 자연수. 자연수 범위에서 보통 끝내요. 그죠? 그런데 어디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에 때려 넣어요? 근해 공식에 때려 넣으면 또 계산 그지 돼요. 엄청 쉬워요. 그지 돼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넘겨요. 맛도 넘깁니다. 여기 플러스 1 잡고 플러스 1 잡아버립니다. 그럼 x 마일의 제곱이고요. 이퀄 마일 돼버려요. 그럼 x 마 1은 뿔마 i가 돼버리고요. x 이퀄 1 뿔마 i가 돼버려요. 그죠? 근해 공식에 때려 넣으면 그지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2차 방정식을 아니 인수분해하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쓸 수 있게 돼요? 이거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i 하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게 돼요. 복소수 범위에서. 알겠어요? 네. 자, 근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덜 헷갈려요. 이것도 역시나 부호 처리하다 그지 돼요. 근해 공식에 때려 넣어봐라 이 자식아. 이게 되나? 겁나 헷갈리거든요. 이건 쉬웠어요. 근해 공식에 때려 넣더라도 결국에는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해. 네. 최적이에요. 그냥 근을 구해서 가시는 게 편해요. 솔직히 많이 나오는 문제 아닌데요. 근데 나오면 솔직히 좀 짜증나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른 풀이 방법. 이것도 결국에 똑같습니다. x제곱에 플러스 2x고요. 이퀄 마육 잡아버리고요. 뿌리래 뿌리를 잡고요. 끝났네요. 똑같아요. 그죠? 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녀석이 생각보다 여기저기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근해 공식 쓸 일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중학교 때도 근해 공식을 안 쓰는 게 맞는 거고요. 원래. 알겠습니까? 선생님 저 궁금한 게 네, 말씀하세요. 두 번째 거에서요. 네. 선생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마이라고 해도 돼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죠? 완전 제곱식 구하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 온 건데. 아, 좀 이상해요. 가끔 보면.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근과계수 관계 저질 문제 풀어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게임 끝나요. 합은 4, 곱은 마이. 됐죠? 자, 이 새끼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아름다울 거고요?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 묶어버립시다. 그럼 여기 뭐 돼버리고요? 베타 3승이냐 4승이냐 3승 플러스 알파 3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건 알죠? 몰라. 신뢰가 없어. 한번 불러. 아 불러요? 응, 불러. 잠시만요. 안 되매. 안 되매. 사기치는 거였어? 나랑 장난하는 거였어? 모르겠어요. 네가 할래? 아, 진짜. 구해줄래, 쟤? 구해. 누나, 그래, 빨리. 아 저도 알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네가 설명해. 이거 어떻게 풀어? 설명해, 이 새끼야, 빨리. 이거 중딩들도 풀어, 이런 거는. 우리 애들은 이런 거 중딩들도 다 풀어. 침친다. 어떻게 풀 건데? 안 해.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치환을 왜 해? 미쳤어? 돌았어? 이걸 치환을 왜 해? 자, 근이 알파 베타를 했어.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는 어머제길 2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알파 플러스 2가 돼 버리고요. 마일이니까 알파 뿔 1이 돼 버리고 끝나요. 따라왔어? 네. 형태가 똑같네. 이건 베타 뿔 1이 될 거고요. 그죠? 끝났네요. 이퀄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이고요. 플러스 1 되고 끝나겠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알아들은 거 맞아요? 알죠. 내가 너를 당연한 영역에서 약간 옆으로 밀어놓은 지가 좀 됐거든?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아, 너는 나한테. 되게 슬픈 대사인데, 안 우네? 이런 말 들으면 울면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진짜로 알아들었죠? 넘어갑니다. 이 새끼가 진짜! 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2잖아요. 왜? 근이 알파 베타. 그럼 대입하면 이퀄 0. 그러니까 이퀄 2. 맞아요? 그럼 이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잖아요.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알파. 이게 얼마라고요? 2. 그럼 2 마일 1. 알파 남은 거 하나. 알파 뿔 1. 넘어간다. 너무 많이 써먹는 거야.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댕댕들이 아주 그냥. 자, 봅니다. 이것도 시키면 또 못할 거 뻔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할 수 있을 거고 설마. 이거는 다 할 수 있고요. 이거 못할 거거든요. 니네 그냥 두면은요. 맞아요. 제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돼버려요. 그죠? 그럼 끝났네. 그죠? 그리고 다시 루트 걸면 그게 답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 친절하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큰 게 답이에요. 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죠? 넘어갈게요. 너무 똑같다. 알아서 해라. 넘어갈게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 새끼의 근이 이거일 때, 이 새끼의 두 근을, 진짜 이거 솔직히 안 풀어도 되지, 인간적으로. 안 해도 되지, 이거. 그죠?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고요? x 뿔2, x 마요. 끝이에요. 그죠? 하지 말자. 이거를 풀어주는 건 니네들에 대한 모독이야. 아 그쵸. 그죠? 넘어갈게요. 자, 이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 베타이고, 이 자식의 두 근이 알파 때 AB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는 아니네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건 조금 건드려야 될 포인트가 있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퀄 마 A. 그죠? 알파 베타는 어머 B. 그죠? 이 새끼 이것도 정신줄 났어. 정신줄 났어. B가 1인 거 자, 아니에요? 2인? 뭐라고요? B가 1. 뭐가요? B가 1이라고요? 네. 왜요? 누구 맘대로요? 아니 왜냐면 A분의 B가 1이잖아요. A분의 B가 왜 1이에요? 누구 맘대로 1이에요? 근각의 두의 관계. 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맘대로 A분의 B가 1이야? B가 1인 거잖아요. 1분의 B가 왜 1이야? 누구 맘대로 1이야? 1은 상수. 뭐 여기 1이요? 여기는 근의 형태가 뭘로 바뀌어요? 이게 근인데요? 얘가 얘의 근인데요? 누구 맘대로 이렇게 바꿔요? 돌았니? 네. 도르마무가. 자, 두 근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알파 베타. 그죠? 이퀄 얼마 돼요? 2마 A가 돼 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어머 이 새끼 시도는 좋았으나 끝이 아름답지 않다. 자, 이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 1이에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뭐라 그랬어? 마 A. 그럼 여기 마 A 업불 B 식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A 마 A냐? 마 A 곱하기 B는 1. 그죠? 자, 미지수 몇 개? 식 몇 개? 끝났네 그럼.
끝났죠? 네, 솔직히 멈칫하게 되긴 해요. 그죠? 이 정도만 되면 그죠? 근데 네. 멈칫하는 게 아니라 대가리 깨질 것 같아요, 이 자식은. 그래서 자, 뭐가 됐건 게임 종료 처리할 수 있죠? 네. 넘어갑니다. 별거 없어요. 우리 50일에서 너무 많은 거라고 왔어,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 할 게 없어, 니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안 그래요? 마냥 새로워요? 지금 뭐 또 새롭고. 어? 그냥 한 30%밖에 30%. 그때 좀 더 갈궜어야 되나라는 후회가 살짝 밀려와요. 자, 뭐가 됐건 1번 볼 거 없고요. 2번 완전하게 똑같고요. 번도 똑같. 네,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뭐 다른 게 있으면 설명을 하겠는데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내신 기본센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이게 내신 기본센 문제거든요.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 유형이. 어? 자, 구조를 봅니다. 뭐라고 주장하죠? 두 근의 차가 5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두 근의 차가 5예요. 그죠? 그럼 한 근을 뭐라고요? 알파라고 놓고요. 또 다른 근을 알파 플러스 5라고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된 얘기고요? K뿔 1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됐어요? 두 근의 곱은 맞두께라는 얘기고요. 그죠? 됐습니까? 끝났다는 것도 아십니까? 끝났다는 것도 아세요? 끝났잖아. 한 문자 통일이잖아. 그러면 이게 뚜에이뿔 k 이퀄 뚜알파의 뿔사가 되죠? 그럼 이거 k 대신에 뚜알 뿔사 오면은 풀면 알파 값 구할 수 있고요. 알파 값 풀면 끝나잖아요. 끝났다는 거 보여요? 네. 아, 끝났네요. 근데 이게 왜 맨날 나와요? 이거 대신에 맨날 나온다. 그랬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어렵죠. 어렵진 않아요. 그냥 내기 편하거든요. 이건 주는 문제. 이걸 꼬아가지고 틀리라내는 문제로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자, 봅시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조건들. 어? 자, 쌤 근데 3단계 2번 같은 거는 죄송한데 제가 얘기 끝까지 하면 안 될까요? 네. 예. 모든 문제들은 변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줄이는 게 좋아요. 변수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그만큼 식이 더 필요해져요. 그죠? 어? 그래서 지금 이 길게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변수를 줄이자가 핵심이에요. 변수를 줄이자. 변수를 이렇게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들을 던져줄 때 어떻게 변수를 줄일 거냐. 그게 그냥 이 문제 상황의 핵심일 뿐이에요. 두 근이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알파 뿌릴. 아니 알파하고 알파 뿌릴 근으로 놓게 됩니다. 그죠? 자, 아니면 다른 변형 형태 뭐가 있어요? 연속한 짝수일 때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연속한 홀수일 때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죠? 연속한 홀수면 어떻게 놓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알파에 알파 뿔2 보통 이렇게 놓고 잡거든요. 어차피 홀수면 두 개 차이 나니까 그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2알파 마일 자동으로 홀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2알파의 뿔1 자동으로 그 다음 홀수죠.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계산이 아름다워지잖아. 그죠? 더해버리면 날라가고 4알파만 남으니까. 그죠? 계산이 조금 편해져요. 어? 이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접근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변수를 놓을 거냐. 그 변수를 아름답게 놓으면은 계산이 조금 편해져요. 계산이 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고요. 오류가 줄어들겠죠. 그죠? 시험 보는 와중에는요. 진짜 치명적으로 시간 계속 부족해요. 남는 경우가 아마 99.99% 없어요. 내신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알겠습니까? 뭐? 뭐가? 아니, 연속인 정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이 분수인 걸 왜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 얘기 끝난 다음에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한 근을 5K, 다른 근은 3K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두 개의 근을, 그죠?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 똑같은 얘기네요. 하나의 근을 K라고 놨다면 또 다른 근은 2K라고 놓게 되고요. 그죠? 변수는 AK 두 개, 여기는 변수는 MK 두 개. 식은 당연히 두 개 나올 수밖에 없고 답으로 가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가도 돼요? 자, 특이사항이 생깁니다. 자, 여기 업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뭐라고요? 난이도가 좀 튀는 애들, 그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의 재료로 쓰이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만큼 구조 확인할게요. 자, 뭐라고 주장하죠? 요거 이해를 좀 아주 적극적으로 퍼펙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문제도 바로 풀고 넘어갈 거고요. 일단 구조 문제부터 읽어봐. 니네들 읽어봐.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문제 확인합니다. 오롤롤롤 그렇대요. 응? 자, 문제는 다 읽었어요. 한 줄밖에 안 돼요. 풀지 마, 풀지 마. 얘 왜 요즘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하시네? 아니야, 표정이 밝아져서 좋다고요. 표정이 너무 어두운데.
표정이 밝아져서 좋다고요. 칭찬을 해줘도 씨.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2차 방정식이라는 아니면 함수라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 뭔가 약간의 이해가 더해져야 편안해져요, 이 상황에. 자, 여기 봅시다. 예를 들어서 fx 2차식이었다고 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기본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근을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어떤 x값을 때려 넣었더니 어머제길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자가 근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죠? 자, 구체적으로 fx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fx x제곱 마이너스 3x의 뿔2였다 칩시다. 아, 너무 쉽죠. 그죠? 얼마 대입하면 0 돼요? 1 대입하면 0 돼요. 그죠? 2 대입해도 0 됩니다. 근이 1인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아, 그런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f에 x를 넣는 게 아니라 3x를 넣어요. 이런 시도를 해봅시다. 여기 3x니까 졸라 친절하게. 3x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x자리에 3x가 들어가서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자리에 3x가 들어가고 더하기 이런 식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그죠? 자, 위치를 확인하세요. x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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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자리. x자리에 얼마 들어가야 근이 돼요? 1 또는 2가 들어가면 근이 돼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 초록색 칠한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근이 돼요? 1 또는 2가 들어가야 근이 돼요. 그죠? 맞아요? 요 초록색 자리에 초록색이 1이 들어가야 돼. 요 초록색이 1이 들어가야지 근이고요. 요 초록색에 1이 들어가요. 요 초록색에 1이 들어가야 초록색에 1이 들어가야 근이에요. 맞아요? 어? 어? 함수라는 건 말이다. 들어오는 걸 받아가지고 일정한 가공 처리를 거쳐서 뱉어내겠다는 얘기야. 그죠? 들어온 거를 x가 들어오긴 하는데 거기다 곱하기 3에서 들어갈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x자리에 3x. 그래서 여기 x자리에 x 대신에 3x, 3x.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에? 야, 근데 엑셀 1 넣어도 쉽게 안 정립돼. 아, 1이 아니라고. 초록색 칠한 거라고. 초록색 칠한 거. 초록색 전체 자리에 1이 들어가야 된다고. 아, 초록색! 아, 이렇게 칠해줘도 말은 안 듣고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파닥파닥 날아다녀, 애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따라왔어요? 자, 결국에 이 녀석의 근을, 그래서 x 대신에 3x가 기어 들어간 나중에 합성함수라고 해서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x 대신에 3x가 기어 들어갔을 때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이 자식 fx 자리에 3x 들어간 이 자식의 근을 pq라고 해봅시다. 이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죠? 이 녀석의 원 형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대신에 3x가 낑겨 들어간 이 자식의 근을 pq라고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렇다면 무슨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 3p가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 돼. 결국에 이 색칠한 자리에는 알파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이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요 3x라는 자리, 다시 말해서 요 녀석의 근을 pq라고, 요 녀석을 만족하게 하는 x값을 pq라고 한다면 3p가 알파가 돼야 돼. 맞아요? 너무 빨라요. 자, 이것만 이해하면 여긴 다 끝나거든요.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얼마가 들어가야 끝난다고요? 1 아니면 2가 들어가야 끝나. 그죠? 근데 네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3x가 얼마가 돼야 돼? 그게 1이 되거나 2가 돼야 끝나. 그죠? 근데 이 녀석의 근을 pq라고 잡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이 p였다면 여기 들어가는 3p의 값은 알파, 이 녀석의 근 1,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알파가 돼야지 결국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뿔 2에서 0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자, 똑같은 입장에서 3q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건 베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풀 수 있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이 fx 이퀄 0액은 알파 베타 더한 게 9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 마일이었다고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건 뭐라고요? 3p. 그죠? 이 녀석의 근을 만약에 pq라고 한다면 3p 그리고 또 다른 거는 3q였던 거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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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뭐야 돼야 돼?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잠깐만요.
자,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fx의 형태하고 여기서 말하는 fx의 형태는 동일한 함수야. 그건 전제는 이해하신 게 맞아요? 어? 여기서 말하는 fx라는 함수의 형태랑 여기서 말하는 fx의 함수의 형태는 동일해. 그래서 어떻게? 아, 이거 끝에가 이 지랄이 나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3x 몇 개죠? 곱하기 3 곱하기 3x죠? 마이너스 3 곱하기 3x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죠? 네. 여기도 또 칠해줘야지. 자, 여기도 칠해줄게요. 3x. 그죠? 요 초록색 칠한 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1 아니면 2가 와야 돼. 그죠? 초록색 칠한 데는 1 아니면 2가 와야 덩어리 제곱 빼기 3덩어리 더하기 2가 0 되는 요 구조 케이스를 만족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보셨다시피 동일한 fx 구조였지만 x 대신에 3x가 기어 들어와서 형태가 이렇게 변한 거고요. 그죠? 그러면 초록색 자리에 만약에 요 녀석의 근을 p라고 한다면 3p 그죠? 그게 요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값은 뭐하고 똑같아야 돼? 일반화된 이 형태의 근 알파하고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 p는 뭐가 돼요? 3분의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또 다른 근은. 그죠? 알파한 거 3분의 1 들어가야 곱하기 3 해가지고 0 되게 될 거 아니야. 알파가 돼서.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9고요.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머 마일인데. 그죠? 이 녀석은 어떻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3p가 알파이거나 3q가 베타이거나.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두근의 합은 결국에 P뿔 Q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두근의 합은.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3 곱하기 P뿔 Q 돼버릴 거고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어마 이게 얼마? 9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두근의 합 PQ는 P뿔 Q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P뿔 Q는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의 일단의 결론이고요. 그죠? 자, 두근의 곱을 한번 가봅시다. 두근의 곱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두근의 곱 P는 3분의 알파, Q는 3분의 베타. 그럼 얼마? 9분의 알파 베타. 이게 뭐야? 두근의 곱이네요. 그죠? 알파 베타 얼마라 그랬고요? 마일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9분의 1 되겠네요. 두근의 곱은. 그죠? 이해한 거 맞아요? 자, 밑에 문제 바로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면은 날라가요. 4-1, 2, 3을 싹 다 풀 거야. 전부 다 풀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홀드 할게요. 자, 이분들이 자신 있게 질문이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주제는 쌩 까고 다음으로 갑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들고 나오세요. 가겠습니다. 자, 할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 뒤에 이어지는 파트들은 다 끝난 주제들이에요. 그냥 이미 다 끝난 주제. 자,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6이고요. 그죠? 근과계수 관계 바로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이 새끼하고 이 새끼를 근으로 한대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되니까 x제곱에 바로 마이너스 9x 될 거고요. 이걸 두 근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두 개 곱하면 6, 3, 18 플러스 18 이퀄 0 끝났네요. 게임 종료. 이렇게 불만 있어? 자, 이걸 두 근으로 하고 개수가 6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두 근 그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돼버릴 거고요. 그럼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돼버릴 거고요. 뭐나 6분의 3이네요. 그죠? 2분의 1 될 거고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x. 그죠? 자, 두근의 곱 알파 베타 두 개 곱한 거분의 1이니까 그냥 뭐가 돼요? 6분의 1 돼버리죠? 더하기 6분의 1. 그냥 끝이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뭘 요구해요? 최고차항 계수가 6으로 맞춰달래요. 맞춰주면 되지. 뭐 여기 수정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되고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끝. 그죠? 가도 되죠? 특이사항이 너무 1도 없어가지고요. 밑에도 풀어줄 만한 게 1도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쌩 까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이것도 솔직히 풀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누가 설명할래? 설명해. 뭐? 컬레 복수죠. 네. 네. 켤레 복수죠? 뭐라는 거죠? 켤레 복수죠? 컬레는 그래서 뭘 어떻게 풀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거꾸로 가면 돼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거꾸로 가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x 이퀄 2 뿔마 루트 2 근이 그죠? 그래서 이거 x 마이 이퀄 뿔마 루트 2 x 제곱 마이너스 4x의 뿔 4 될 거고요. 이퀄 2가 될 거고요. 넘어오니까 x 제곱 마 4x의 뿔 2 이퀄 0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비교하면 끝나죠. a는 마사 b는 이 끝. 그죠? 아이씨, 뭘 똑같은 걸 뭘 또 풀어. 넘어갑시다. 쌩 까고 다음으로 갈게요.
답이 없는데. 없어요. 할 거 없어요. 6-3으로 갑니다. 6-3은 살짝 건드릴 포인트가 누가 설명할래요, 이거는? 아, 누가 설명할래요? 아주머니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실수화. 그죠? 네, 유리화라고 그냥 대충 불러도 돼요. 그죠? 어차피 뭐 이 합차고식 쓸 거니까. 그죠? 처리한 다음에 넘기고 제곱. 그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에 거꾸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AB 값 나와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요. 아, 뭐 이걸 왜 풀어요? 넘어갑니다. 쌩까고 다음 주제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특이사항이 없네요. 이거 하나 볼까 했더니 연수 문제가 좀 많이 쉬워졌어, 이 책이. 할 게 없어.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아니에요. 우리 다른 책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아니, 그 책을 봐야 된다는 게 독립책을 본다는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전범위에서 문제를, 책을 유사 문제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하나 돌려버리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 따라와야지 네, 돌리지. 네? 네. 저는 센이 세상에 제일 싫어요. 다쌤 풀던데. 아유, 싫어요. 센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책이에요. 그 쓸데없이 노가다 시키고 똑같은 거 또 풀고 똑같은 거 또 풀고. 왜요? 나는 그 센을 쓰는 이유가 가르치는 사람이 편해. 그냥 주구장창 풀리면 되니까. 근데 그거 솔직히 애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책이 아니에요. 15번 문제 봅니다. 자, 답을 찾아볼게요. 이 녀석 풀어볼 겁니다. 지금 당장 풀어볼 거고요.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솔직히 50일에서도 풀었던 문제고요.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이미 얘기했던 거고요. 그냥 쑥쑥쑥쑥 풀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 리가 없잖아. 그지? 같이 풀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풀 거라고. 아, 충분한 시간을 고민하시고 확인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홀드하고 생각해 보세요. 해설 들어갑니다. 출발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생키랑 이분이랑은 다른 애예요. fx가 x제곱 마이x 마사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두 개는 똑같은 식이 아니에요. 어? 같다고 놓고 풀었냐 설마? 아니죠. 자, f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해요. 이거 본 적이 진짜 기억이 안 나냐? 자, f에 알파 대입하고 마삼하면 0이 되고요. 그죠? f에 베타 대입하고 마삼하면 어머 제길 0 된대요. 그죠? 이제 기억나지? 양심 없는 놈아. 봤던 거 맞지? 자, 이 식 전체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0 된다고요? 알파를 대입하면 0 돼요. 그죠? 이 식 전체에다가 뭘 대입하면 베타를 대입하면 0 돼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 식은 2차식이고요. 2차식이 문제에서 2차식으로 선언을 했네. 2차식이고요. 알파 대입하면 0 되고 베타 대입하면 0 되는 식이야. 뭐가? fx의 마3이라는 형태가. 그죠? x자리에 알파, x자리에 베타. 그래서 fx의 마3이라는 형태가 알파를 대입하면 0 되거나 베타를 대입하면 0 된다는 얘기야. 그죠? 아니 그러면 이거란 얘기 아니야. 맞아? 근데 최고차항이 뭔지는 모르죠. 그죠? 대입해서 0 되는 게 앞에 2 곱해졌지 3이 곱해졌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최고차항계수 A고 그는 알파 그는 베타였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알파 대입해서 0 되고 베타 대입해서 0 되는 자식은 누구야? 이렇게 생긴 자식이야.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A의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사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fx는 뭐였다고 얘기할 수 있게 돼요? 더하기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네요. 맞아요? 끝났잖아 그러면. 이거 왜 줬다고요? 최고차항계수 A 구하라고 줬다고요. 대입하면 A 값 나올 거고 게임은 끝났죠. 동의하세요? 이 아이디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쓰이는 이 아이디어가 지금 깨달으셨으면은 예,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트라 난이도는 아닌데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더 풀 때마다 이런 유형을 하나하나 적응해 나갈 때마다 등급이 한 개씩 한 개씩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남들 다 푸는 거 틀리면 그땐 진짜 답이 없고요. 나이스. 정말요? 자,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F알파의 마삼 0. 이건 당연하죠? 당연해, 안 당연해? F알파의 마삼은 0이잖아. 이것도 F알파도 3이고 F베타도 3이라 그랬잖아. 이해했어요?
아, 예.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혹시 모르면 이렇게 물으셔도 돼요. 얼마든지 나오셔야 되고 대충 모르는데 대충 에이 뭐 답 나오니까 넘어가자 이러고 넘어가시면 그게 나중에 폭탄이 돼서 뻥뻥 터지게 됩니다. 모르시면 물으셔야 돼요. 아, 자, 하나를 더 확인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 문제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한번 설명해봐. 이 말이 조금 이야기가 어렵게 써놨거든요. 실제 문제에서도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게 써놓은 말들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애매한 상황. 뭐 어쩌자는 얘기죠, 이거? 그냥 이마이라는 거 아니에요? 합의사? 그죠. 그렇게 오해하시고 그렇게 바보가 돼요, 이 문제는. 그건 뭐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예요.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4. 이거예요. 어? 뭘요? 이거라고요. 이 표현의 의미는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4라는 표현의 의미는 제가 얘기한 건 이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 이거냐? 아니요? 어? 그럼 뭔 얘기한 거야? 네 얘기는? 절대값 2 아, 더하기 그러니까 두 근이 2하고 마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 아 네. 그거 아니라고요. 어? 그거 아니고요.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라는 표현은 요거 더하기 요거였다고요. 여기부터 출발하시면 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 풀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지금 풀 의미가 없어요. 알아서 살아 나오시면 되고요. 15번 정도나 예, 의미가 있는 문제고요. 틀리고 답 안 나오면 그때 얘기하세요. 17 똑같고 18 똑같고 확인할 문제 없어요. 끝!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함수를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중학교 때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왔거든요. 근데 나한테 배웠으면 제대로 배웠는데. 아이 참. 나한테 본진도를 안 나가가지고 졸라 안타깝다. 중학교 3학년 끝나면 고1이 거의 끝나버려. 나한테 중3 걸 배우면. 다 연결시켜버리거든요. 이론 배경들을. 사실은 부등식하고 함수하고 방정식하고가 전부 다 한 통이에요. 하나의 이론으로 통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이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여기 다음 이어지는 파트에서 일부분 하게 될 겁니다. 자,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짜릴지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우리 진도 되게 늦거든, 지금. 어? 진짜 정신 차리고 빠릿빠릿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도, 학교 진도도 못 끝내, 시험 진도도 못 끝내는 안타까운 상황 생겨요. 중간중간에 진도 계속 나갈 거고요. 파일 계속 던져 드릴 테니까 오기 전에 무조건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뭐가 됐건 오늘은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다음 진도 때 뵙겠습니다. 네. 종료!